하루하루 먼 놈의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해가는지 나만 빼고 다 발전하는 이놈의 세상. 한 주간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자가발전이 친절하게 정리해왔습니다. 2주의 발전을 소개합니다. 줄여서 이발소.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한 주간 발전을 소개하는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7월의 마지막 주 이발소입니다. 네. 긍정씨, 이번 주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전이죠? 네, 2020년 7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의 소식을 정리해왔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광고 노출 영역을 대폭 확대합니다. 기존의 카카오톡 대화 목록에 노출되던 비즈보드를 앞으로는 모바일 다음과 카카오 페이지, 다음 웹툰에도 삽입하는 것인데요. 참고로 지난해 카카오톡에 추가된 비즈보드는 하루 평균 매출이 5억 원을 넘겼다고 합니다. 금융사에 등록된 집이나 회사 주소를 한꺼번에 바꾸는 서비스. 금융주소 한 번에를 아시나요? 아쉽지만 편리했던 금융주소 한 번에가 종료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발의되기 때문인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잠시 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지금 한창 반독점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청문회에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의 CEO가 줄줄이 소환되고 있는데요. 모두가 입을 모아 자기네들은 독점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청문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유플러스와 카카오 내비가 손을 잡고 AR 내비게이션을 선보입니다. 앱에서 보이는 실제 주행도로 위에 경로와 방향을 표시해주는 것인데요. 값비싼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첨단 기술을 만나볼 수 있겠네요. 카카오가 빅데이터를 조회하는 카카오 데이터 트렌드를 시작합니다. 검색어를 기준으로 여러 검색 데이터를 비교하거나 검색어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거시적 관점에서 인사이트를 찾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꼭 필요한 서비스로 보입니다. 네, SK 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를 잡기 위해서 영화 월 정액 서비스인 오션을 출시했습니다. 넷플릭스에 없는 콘텐츠로 승부를 하겠다는 모양새인데요. 한편 KT는 브로드밴드와는 달리 넷플릭스를 잡았습니다. 콘텐츠 제공 및 망 사용 대가 협상을 통해 IPTV 속으로 넷플릭스가 들어온다는 소식입니다. 네, 2035년부터는 서울시에 휘발유차와 경유차 등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차 등록이 중단됩니다. 기존에 등록된 차량들도 도심에서는 아예 운영을 못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때문일까요? 배달의 민족은 올해 안으로 초소형 전기차 100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비마트 등 주문량 증가와 배달 기사의 부족을 자동차로 대체하려는 것 같은데요. 미래 사회의 모습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기분입니다. 네, 한 주의 헤드라인들을 쭉 읽어봤습니다. 네. 먼저 서울시 자동차가 등록 이제 금지된다는 걸 한번 얘기를 좀 자동차가 해봐요. 금지되는 게 자동차가 아니라 금지되는 거예요. 네. 내연기관 자동차를 35년부터는 이제 등록을 받지 않겠다라고 네. 이제 서울시가 얘기했어요. 좀 상당히 35년이라는 게 멀리 느껴지긴 해도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네. 15년? 밖에 안 남았어요. 15년 뒤에 우리가 그 내연기관 자동차를 이제 아예 받지 않겠다. 서울시에서 움직이는 내연기관을 차를 거절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 근데 요새 차 사면 보통 한 10년 쓸 생각하고 타는 게 많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내연기관 사면 안 되는 그렇지. 시즌이죠. 지금부터 사지 말아라 라는 건데. 네. 아망드 보통 차 살 때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차를 한 번도 아직 사본 적이 없어서 5년 바라보는 게 맞나요? 10년 바라보는 게 맞나요? 뭐 15년 바라보는 게 맞나요? 그거는 어떤 차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얼마나 비싼 걸 네, 얼마나 차냐에 비싼 따라. 거냐에 따라서. 아니 근데 비싼 차도 뭐 네. 1년만 타다가 바꾸시는 분들도 아, 있고. 그렇죠. 리치하면 또 그렇게 해도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통상적인 사회적인 그냥 관점에서 네.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일반적인 생활권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 10년 바라보면 좀 길게 탔다, 오래 탔다 이런 네. 걸로 볼 수 있을 텐데.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이라는 게 있는 걸 보면 그치. 이제 10년 타는 게 힘들다는 거죠. 네. 보통은 그런 면이 있어서 뭐 15년이 그렇게 막 뭐 대충 정해진 그런 연도는 아닌 것 같아요. 15년 뒤에 이제 시장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선언인 것 같은데. 네. 뭐 저는 환경을 생각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지만 네. 2035년이라는 그 기간이 네. 그렇게 우리나라만 뭐 서울만 뭐 이렇게 빨리 한다. 네. 앞서간다. 이런 건 사실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래요? 글로벌적인 추세에 네. 따라서 보자면 네. 좀 늦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해요? 네, 이제 뭐 나라별로 보자면 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엄청 빠르다. 5년 5년 남았어요. 남았어. 5년 안에 이제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겠다. 아. 주행을 금지하는 건 아니고 네네네네. 판매를 금지하겠다. 그럼 네. 2025년부터는 못 사는 이제 거죠. 노르웨이에서는 기름 넣는 자동차는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주유소도 이제 서서히 어. 사라지겠죠. 음. 왜냐면 이미 팔린 차들이 있으니까. 음. 그렇고 네덜란드 역시 네. 이제 202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네.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하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상원의 통과를 네.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영국도 2040년, 프랑스도 2040년 네. 이렇게 뭐 우리나라가 뭐 막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니야? 너무 급진적인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냥 다른 나라만큼 추세네요, 추세. 따라간다. 노르웨이랑 네덜란드는 자동차 브랜드가 뭐가 있어요? 영국이나 프랑스는 알겠어. 네. 그러면 모르는 이제 정도의 브랜드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 산업계에 그렇지? 이게 압박이 들어갈 거 아니야. 자국 경제, 그렇지. 그렇죠. 네. 자동차 판매. 근데 그런 데는 뭐가 있을까? 약간 그게 궁금해요. 없기 때문에 그냥 잘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쨌든 또 북유럽 이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그쵸. 네, 이게 환경과 왠지 환경 생각 많이 할 것 같아서. 내연기관 차량에 네. 대한 그 제재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와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니야? 네. 막 이런 거는 아니다. 음. 그래서 뭐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네. 많이 사랑을 받고 있죠. 현대자동차도 전기차를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이 어쨌든 이 전기차가 가지는 장점이 네.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가지는 장점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연기관 차들의 장점 한다면 네.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오랜 기간 만들어진 안정성 정도 보지 않을까요? 사실 안정성보다도 네. 저는 그 감성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아 으르렁 네, 거리는 거? 그 엔진이 주는 그 감성적인 마력 그리고 뭐 이렇게 수동 기어를 넣으면서 가는 달카닥 그런 모다가 주는 감성적인 마력. 모다는 감성이 없어. 모다는 하고 가거든요. 블랙 모다 뭐 이런 거 시절 모릅니까?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는 네. 내연기관 자동차가 뭐 제가 여러 특집에서도 얘기했지만 네네. 사실 자동차는 시작이 전기 자동차였고 그렇죠. 효율이 나오지 않아서 다른 거지. 다른 거를 개발하다 보니까 네네네. 야 그러면 가솔린 엔진 만들고 기어 넣으니까 네.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걸 멀리 가더라.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현재가 온 건데 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효율이 나오니까 전기로 한번 차를 굴려보자. 그러면 아망드 그런 것 말씀대로라면 아주 긴 역사로 봤을 때 이 가솔린 그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네. 어떻게 보면 잠시 임시방편이었던 거네요. 긴 역사로 봤을 때. 사실 이렇게 전기차가 효율이 좋은 날이 올지 몰랐겠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아주 긴 역사상으로는 뭐 이제 임시로 떴던 친구가 퇴장하는 것뿐이다. 뭐 그렇죠. 이렇게 볼 수 네, 있겠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그 더불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렇게 딱 규제가 서울시 먼저 시작되면 네.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것도 뭐 멀지 않지 않겠습니까? 서울이 하면 다 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뭐 오히려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지방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선도적으로 나가기가 좀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 전기차 트럭도 많잖아요. 이제 요새 네, 맞아요. 포터인가요? 포터도 있죠. 네. 아 진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방에서도 이제 지방 네. 솔직히 트럭 많이 쓰잖아요. 짐 옮기거나 맞아요. 장거리 가야 되거나 네. 그럴 때 이제 대체제가 확실하게 준비가 됐으니까 이런 제도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제주도만 하더라도 사실은 아예 제주도에서 이제 작정하고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니까 네. 집집마다 이제 전기차 충전소도 각자 갖추게 되고 금방 인프라가 늘어나는 거 보면 오히려 서울보다 맘먹고 하면은 지방이 훨씬 더 빨리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충전소 문제도 그렇고. 네. 서울에 충전소가 많나요, 그럼? 뭐 충전소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있죠. 근데 전기차가 그만큼 폭발적으로 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보완을 못할 수준이 될 그러니까 수도 있으니까. 이 늘어나는 숫자를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걸 다 커버를 못하는 수준인데 그렇죠. 저는 저는 이거는 차차 앞으로 이제 주유소가 그 역할을 좀 대신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애매한 게 네. 전기차는 주차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주유소랑 다르게. 그렇죠. 그 근데 급속 충전 기술이 있으니까 그 사업 네. 해보자. 그 전기차 보조 배터리를 만들어 갖고 네. 빌려주는 거.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이미 있어요? 나오고 처음인가요? 있습니다. 한방 네. 채워주나요? 딱 꽂아놓으면 한 번 충전하고 반납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뭐 많이들 타고 다니시는 차량이 뭐. 배터리가 75kWh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이 보조 배터리로 충전을 하면 한 30kW 오, 정도가 반절은 충전이 되는. 그럼 진짜 어떻게 보면 기름 반말 같은 거 갖고 다니는 그렇죠. 느낌이네요. 아무튼 좀 좋은 소식인 반면에 네. 또 배달의 민족이 이제 올해 안에 그 서울시부터 이제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는 거있지만 초소형 전기차를 100대 도입을 먼저 해보겠다라고 밝혔어요. 네. 네. 근데 초소형 전기차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길에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망드 씨? 뭐 우체국?
뭐 우체국에서 사용하는 D2 같은 네네네. 것들도 이제 전기차라고 볼 수 있고 네. 요즘은 이마트에서 차를 팔아요. 아, 진짜요? 그래요? 아. 이마트 가면은 네. 전기차를 팝니다. 그냥 사갖고 이렇게 돈 내고 사갖고 갖고 올 수 있어요. 집에? 카트에 담기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네. 뭐 계약 받고 이런 것들을 좀 친근하게 하겠다 해서 네네네네. 이마트에서 판매를 하는 것 네. 같은데 가서 보면은 약간 미니랑 비슷한 차들을 팔고 있어요. 그래요? 그- 생각보다 차스러운 모습이겠네요. 그 완전 저는 네. 그러니까 초소형 전기차라고 해서 네. 저건 차가 아니야. 네. 차랑 좀 거리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골프카트야 막 이런. 골프카트야 약간 어. 이런 느낌의 시대는 갔어요. 아직까지 나는 그게 머릿속에 있어. 뭐 TVG라든가 네. 이런 거 생각하면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작고 뭐 1인승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탈피하고 있나 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일단 배달의 민족이 네. 올해 도입하겠다는 그 초소형 전기차 100대 네. 이게 저는 근데 사실이 효율적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요? 배달은 또 오토바이가 또 효율적이 감성 아니잖아요. 얘기하려는 감성 거야, 또? 얘기하려는 아니 거야? 감성이 아니고 맞아요. 사실 배달을 빨리 배달 가려면 속도나 뭐 교통체증을 이런 약간 것들이. 어느 정도는 회피할 수 있는 네네네. 수단이 오토바이 보니까 약간 이건 차보다는 오토바이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근데 생각이 듭니다. 한 번에 배달을 한꺼번에 할 수 있잖아요. 쓱배송처럼. 그럴 수 있죠. 트럭으로 돌 움직이나 수 있지 걔는. 이렇게 한 바퀴. 예를 들어서 비마트 같은 네. 곳에서는 좀 효율적일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그 음식의 뭐 신선도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배달이라면 네. 저는 굉장히 효율적일 거라고 또 볼 수도 배달의 있고. 민족이 딱 그 루트 알고리즘 짜가지고 이렇게 도세요. 이렇게 그거 막 이제 기사 앱에 나오는 거야? 라이더한테 어. 매칭을 해주지 않을까요? 똑대하면은 뭐 쓸만하겠지. 네. 아무튼 그 헤드라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미래 사회가 다가왔다라는 게 이제 실제 주변에서 이런 것들이 도심에 굴러다니고 있다라는 거에서 많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예전에 차라고 생각하면은 차가 500km는 가야지, 600km는 가야지. 그치. 근데 전기차들 이런 초소형 전기차들을 보면은 주행 거리가 보통 70km에서 100km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은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네. 이거를 어떻게 타고 다녀? 네. 라는 생각을 할 텐데 저는 앞으로 자동차가 용도에 따라 좀 잘게 쪼개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리나 뭐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그래서 네. 이제 짧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런 자동차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나온 뭐 이런 배달차라든지 아니면 우체국이라든지 네. 아니면 아까 말씀해 주신 뭐 포터 EV 같은 거라든지 짧은 거리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차량들은 주행 거리는 길지 않을 것 같아요. 대신 그만큼의 힘을 더 높게 가져가겠죠. 그러면 보통 이제 자동차 판매를 할 때 택시는 택시 전용으로 차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제 배달용, 레저용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이 말이죠. 그 배터리나 모터의 성능을 조절해가면서 가격을 이렇게 차별화 둘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에 박아놓진 않아도 딱 보고 이거는 딱 암묵적으로 배달용으로 그냥. 적합하겠네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될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주유소 가는 거 귀찮아서도 한 500km는 가야지 이거였다면 이제는 내 사업장에서 내 집에서 네. 충전을 하고 바로 떠날 수 있으니까 주행 거리가 크게 중요해지지 않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 2035년부터 서울시가 내연기관을 등록하지 않는다는 파격적인 소식과 함께 미래 사회가 빨리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시죠. 다음 소식은 네. 우리 그 뉴스란에 자주 볼 수 있는 그 희대의 워딩이죠. 개석거라. 개석거라 소식입니다. 개석거라입니다. 네. 긍정 씨 어떤 소식인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이 잘 아는 네. 개석거라입니다. 개석거라 소식이고. 네. SK 브로드밴드가 네. 또 넷플릭스한테 개석거라 하면서 영화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네. 이름은 오션이라는 거고요. 네. 이게 우후죽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뭐가 다르냐? 무엇이 다릅니까? 나는 넷플릭스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여기서 디즈니나 폭스, 뭐 워너브라더스의 영화 이런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넷플릭스에 없어요, 걔네가. 기존에 있다가 이제 좀 빠지는 그런 장르들의 영화들을 이제 이 오션이 취하겠다. 뭐 그쵸. 이런 걸로 볼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네. 넷플릭스는 이제 디즈니랑 계약이 종료되면서 네네. 디즈니는 더 이상 콘텐츠를 제공해주지 않죠. 디즈니 네.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빠진 부분을 이거 틈새 시장 아닌가 하고 오션을 출시를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네.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서비스 될 일이 없는 그렇게 귀결될 수도 있겠네요. 왜 그렇게 그럴 수도 생각하세요? 있지. 반대로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오션이 그럼 디즈니도 빼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오션의 그 가치가 네.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이 드는데. 저기 레드 오션이라는 이미지를 가져오려고 오션이라는 걸 쓴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우리가 주워 먹겠다. 뭐 네. 이런 느낌으로. 이게 근데 저는 네. 이름 좀 잘 지은 것 같아요. 왜요? 오션이 그 웨이브 아시죠? 네. 이름이 좀 아하. 비슷하죠? 아하. 그리고 참고로 이제 웨이브를 보시는 분도 있고 네. 안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쵸. 안 보시죠? 네, 안 쓰죠. 웨이브가 오리지널 콘텐츠 만드는 거 알아요? 이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것도 오션에서 볼 수 있어. 오, 그건 좋네요. 그러면 아망드가 맨날 얘기하는 뭐 이렇게 돈 한 번만 내면 통합으로 컨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거에 조금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냥 케이블 TV야. 네.
그치 그냥 케이블 네. TV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해외 유명한 거 볼 수 있는 케이블 TV 네. 같은 거. 그렇죠. 근데 웨이브랑 오션이라고 네. 그 이름의 연관성을 보니까 음. 저는 그 예전에 옥수수랑 푹 할 때 옥수수 푹 쪄먹는다 이 생각이 나거든요. 약간 네. 그거를 자꾸 영향을 받는 아. 네, 이유가 뭘까? 이게 그 뭐 맞는지 아닌지 모르고 이제 뇌피셜이지만은 네. 하도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것들 언제까지 이렇게 파편화돼서 서비스 다 나눠질 거냐? 돈은 다 여기도 내고 저기도 내고 할 수 없으니 결국 선택지는 모여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뭐라도 좀 비슷한 이미지라도 가져가서 그냥 뭐 하나를 하면 여기도 볼 수 있고 저기도 볼 수 있고 이걸 좀 밀어붙이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근데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네네네. 저는 이제 뭐 우리나라만 그렇게 파편화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뭐 외국도 네. 디즈니 플러스 생겼죠. 픽콕 넷플릭스 있지, 생겼죠. 뭐. 뭐 훌루 있죠. 네. 뭐 각 방송사별로 자기네들 스트리밍 서비스 만들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났는데 그렇지. 이거를 진짜 잘 통합시킨 게 애플 TV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애플 TV가 그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걔네를 물론 가입은 각각 해야 되지만 되고. 그거를 너무 한 개의 경험으로 네. 잘 합쳐놨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제 뭐 옥수수나 네. 푹이나 푹은 없었구나. 음. 옥수수나 뭐 웨이브나 오션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왓챠까지 왓챠. 이제 왓챠죠. 네. 왓챠까지 이렇게 잘 버무려서 얘네를 잘 섞은 서비스까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근데 생각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네. 나온 게 웨이브예요. 아하.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말했잖아요. 파편화 왜 네네네. 이래야 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해볼게 하는 동안에 넷플릭스가 막 치고 왔지. 다 그냥 아까 말한 플랫폼 전부 다 막 네. 목 턱끝까지 쫓아온 거예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후달리니까 음. 여러분 우리가 대국적으로 우리가 모여가지고 네. 한 개를 만들고 네. 다 통화를 해봅시다. 아, 그래서 웨이브 그 사업자 이름이 무슨 연합이에요. 맞아요. 그래요? 콘텐츠 무슨 연합인가 콘텐츠 그럴 거야. 연합이에요. 어. 아 굉장히 돈 낼 때 마음 졸이게 하는 이름이네요. 그래서 뭉쳐서 웨이브가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출범을 한 거고 네네네. 나름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왜 또 오션이 나오냐? 네. 제가 보기에는 웨이브가 아마 모종의 이유로 그러니까 디즈니랑 사이가 안 좋으면 어쨌든 못 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통합하는 건 어려울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냥 그 틈새를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또 뇌피셜. 자, 근데 넷플릭스에는 없는 영화, 그러니까 디즈니와 워너브라더스 영화를 포함해서 네. 일단 11,000개 정도의 컨텐츠를 확보했다고 기사에는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11,000개가 실제로 없다고 하더라도 한 1,100개밖에 없어. 네네네. 근데 디즈니와 워너의 영화 1,100개가 있어. 어. 저는 그러면 돈 내고 한번 의향이 봐볼 있죠. 만한 의향이 어차피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선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것들이 지금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음. 어벤져스라든지 네. 이런 제가 좋아하는 그런 영화들 지금까지 접할 수 네네네. 없었던 영화들을 볼 수 있다. 그럼 음. 어쩔 수 없이 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좋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출범하는 건 뭐 그 파편화가 문제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되면은 독점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에 비용에 대한 부분도 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콘텐츠도 한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경쟁을 해가지고 뭐 서비스 질이 좋아지는 건 이상적인 거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근데 문제는 이번에 이제 새로 서비스되는 이 오션이 과연 뭐 사용성이나 이런 부분 아까 아망드가 얘기한 대로 콘텐츠의 질이 어떤지 뭐 이런 부분들은 실제 출범하고 나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넷플릭스가 성공한 이유가 뭔가를 잘 생각해 보면 네. 어느 플랫폼에서든 다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플랫폼을 봐도 네. 뭐 저희 집에 있는 TV에서도 나오고 핸드폰에서도 나오고 아이패드에서도 나오고 뭐 차에서도 나오고 다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네. 보는 것들은 어디서든 이어갈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오션인 심지어 웨이브도 그걸 약간 흉내를 내고 있고. 네. 근데 오션은 조금 걱정이 되는 건 SK 브로드밴드에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BTV의 기능 같은 걸로 녹아들지 않을까. 맞아요. 그렇게 저는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SK 브로드밴드 사용자들만을 위한 서비스가 되는 건데 그러면 별로 기대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BTV에 녹아들지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기회는 되겠는데 사람들이 지금 은 실장이 말한 것처럼 사용성이나 네. 뭔가 색다른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그냥 BTV의 한 기능이야. 이러면 되게 애매해지죠. BTV가 그렇게 잘 만든 게 아니란 말이야 사용성이. 여러분 푹이 어쩌다가 이렇게 고꾸라졌는지 잘 생각해 보면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안 있겠죠. 꼬꾸라졌어요. 나 웨이브 놀면 뭐하니 얼마나 웨이브 모르는데. 말고 푹. 아, 네. 잘 생각해 보면은 저는 한 가지 이유가 그거 기억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런 걸 했었어요. 걔네가 그 TV에서 볼 때 요금제랑 그 타블릿이랑 다 볼 때 요금제가 다른 거야. 좀더 달라요. 네. 그게 나는 성공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 하나였다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해요. 디바이스에 제한을 네, 두는 네. 게 차라리 그냥 뭐 이렇게
넷플릭스처럼 화질의 제한과 사용자 수의 제한을 두던지. 근데 당연히 여러 가지 디바이스가 있을 거라는 가정을 안 깔고 계시더라고. 그런 부분이 좀 충격이었던 것 같고 뭐 잘 고민하셔서 서비스가 성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KT는 브로드밴드랑 약간 방향성을 달리했어요. 그쵸. 네, 어차피 안 될 거라면 그냥 우리 넷플릭스 같이 품을게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이제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넷플릭스 이제 돈 내라. 그런 망 얘기를 사용료 했었죠. 내라. 네. 이거 나왔었죠. 네네. 그래서 이제 망 사용에 대한 대가 뭐 이런 게 협상이 된 거예요. 그럼 원래 지금까지 LG U 플러스 TV가 네. 뭘 밀고 있었냐? 네. 우린 넷플릭스가 나옵니다. 아, 안에 들어있다 자동으로. 네. 난 그 U 플러스 TV 광고를 보면 네네. 이게 U 플러스인지 넷플릭스 광고인지 모르겠어. 기묘한 이야기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구탱이의 U 플러스 로고 아니면은 모르죠. 넷플릭스 로고도 진짜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KT가 이번에 IPTV의 넷플릭스를 품었다. 네. 어떻게 보면은 U 플러스에서 사실은 그때 이 망 사용료 논쟁에서도 얘기를 해줬다시피 네. U 플러스가 넷플릭스를 호의적으로 품으면서 사실 기하급수적으로 그거에 영향을 받고 U 플러스의 사용자가 늘었단 말이에요. 네. 유의미하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 KT도 약간 배가 아프지 않았을까. 그래서 긍정 씨 말씀처럼 이제 협상의 대가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되게 웃긴 건 KT는 넷플릭스를 밀어주고 네. SK는 넷플릭스를 잡겠다. 스타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결국에. KT랑 SK의 싸움이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U 플러스만 네. 유유하게 네. 그냥 그래 싸우세요 하고 그냥 가는 그런 느낌이네요. 우린 하던 대로 계속 하겠습니다. 네,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원래 그런 입지였잖아. 네. 근데 요즘은 옛날 우리 지난 시즌인가 뭐 U 플러스 농담반 진담반으로 여력이 없고 힘내야 되는 이랬는데 요즘 그런 얘기 이제 쏙 들어갔어요. U 그럼요. 플러스 뭐 만만치 않게 또 이런 IPTV 시장에서 밀고 오는 거 보면은 일단 그 너무 좋은 게 네. 그 구글 TV를 쓴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신의 한 수라고 봐요. 맞아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잘하고 있는데 뭐 화웨이 장비 이런 네. 것들 얘기하면 또 다시 U 플러스 할 얘기가 없어지죠. 그렇죠. 네. 어쨌든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뭐 다음 시대의 IPTV 시장을 선점하는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열심히 그 사용자가 진짜 원하는 걸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 카카오의 빅데이터 소식입니다. 네.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이 빅데이터 소식이 이번 시즌에 저희 되게 자주만 등장하는 것 같은데 좀 자세한 소식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카카오가 이제 빅데이터를 조회하는 서비스, 네, 카카오 데이터 트렌드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시작을 네네. 했다라고 소식을 전해 왔는데요. 네, 이게 어떤 거냐라고 하면 네, 이미 마케터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구글에 가면 구글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어떤 검색어, 예를 들어 자가 발전을 쳤다. 음. 그러면 이게 몇 년도부터 검색이 좀 네네. 나왔는지, 네네. 어느 시즌에, 어느 국가에, 어느 성별과 연령이 네. 자세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두 가지 검색어, 예를 들어 이금정과 은실장을 쳤을 때 네. 누가 더 많이 검색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고 이런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네. 왜냐면 구글이 이미 검색 시장에서 엄청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데이터 다루는 기술도 엄청나니까 아 구글 정도면 이런 거 보여줄 수 있겠다 싶었는데 카카오도 똑같은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 비단 검색어에 집중돼서인가요? 아니면 기존의 카카오 AI나 뭐 이런 걸로 통합된 모든 그런 정보들을 두루두루 다 볼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검색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검색어에 한해서 기존에 이거 말고 카카오를 통해서 수집하는 정보들도 생각을 하면 네. 뭐 또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톡 안에서 이제 샵 검색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까지 통합이 과연 되어 있느냐, 아니면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검색에만 집중해서 거기에만 있느냐에 따라서 좀 이거에 기대감을 갖는 시선이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오피셔널하게 카카오가 갖고 있는 검색 엔진 다음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 저는 이거랑 비슷한 게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네. 네이버 검색어에 통계 기능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제공을 한 게 저는 사실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 울며 겨자 먹기냐? 자꾸 검색어 조작이다. 뭐 너 이거 왜 갑자기 검색어 올라가냐? 이런 것들은 몰라 그냥 니들이 직접 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때 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네이버는 이런 거 절대 공개 안 하거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게 이 두 포털의 방향성이 이렇게 약간 갈리는구나. 왜냐면 네이버는 그렇게 공개를 하고 있지만 네. 약간 부족해요.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자료화면으로 넣어드리겠지만 되게 상세하게 세분화해서 네.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표본이 네. 그 시장 점유율로 보자면 좀 차이가 나지만 그 다음에 접속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수기 맞아요. 때문에 네. 절대적인 양만 네. 놓고 보자면 유의미한 수치들을 발견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 가서 제일 먼저 쳐본 게 뭔지 알아요? 뭔가요? 네이버. 아 자가발전 안 쳐봤어요? 아, 네이버. 실망이네. 다음에서 네이버를 얼마나 많이 칠까? 이런 거 찾아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 좀 옛날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 왜 인터넷 초창기에 뭐 초창기라기 갈 것도 없이 자가발전 처음 시작할 때 한 2015년도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그때만 해도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거 자체가 사실은 포털은 이게 본인들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이것들을 절대 공개해주면 안 돼. 이건 우리 뭐랄까 먹거리야. 공개해주면 안 돼. 이랬는데 어느 순간 구글 말씀하신 대로 구글을 시작으로 이것들을 오픈해주는 게 트렌드고 그걸로 인해서 자신들의 어떤 영향력이나 신뢰도를 좀 뽐내는 것 같은 그리고 그걸 더 올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보여주니까 이 네. 서비스를 쓰게 되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을 때 방금 아망드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등 떠밀려서 하는 네이버랑 카카오가 지금 좀 부족하더라도 일단 해놓고 나중 걔네도 등 떠밀려서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뭐 어쨌든 그것들이 나중에 이제 자료가 점점점 늘어났을 때 네. 그 검색 엔진의 점유율에 좀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안 기대감을 끼칠 좀 거예요. 가져볼까 합니다. 이런 기능으로는 검색 엔진에 진짜 검색이 인기도에 이만큼? 손톱 때만큼도 안 돼요. 이만큼? 진짜. 그러니까 이만큼 뉴스가 네. 실렸다 정도. 그러면 마케팅 같아 보이잖아요. 마케팅이지 뭐 이 정도면.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실제 개발자분들한테 이게 도움이 많이 되나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마케터나 이런 사람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일까요? 마케터들이 보통 리서치할 때 그 영향력 같은 걸 볼 수 네. 있으니까 뭐 비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리서치 연구조사의 그 표본 네. 아니면 그 근거 자료로 네네네. 쓰이는 그런 정도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뭐 기획 마케팅 IT 쪽 기획 마케팅 하신 분들께 한 번 더 클릭해서 서치해봐야 되는 도구가 하나 늘어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이번에는 네. 여력이 없는 그곳의 소식입니다. 이제 여력 없진 않다니까. 이제 알았어요. 요즘 잘 나가. 요즘 잘 나가서 이걸 잘 만들었어 이거는. 브랜드 요즘 브랜딩 잘하고 있어. 아 그래요? 넷플릭스요? 아무튼 그 유플러스가 카카오 냅이랑 손을 잡고 네. 그 AR 내비게이션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이유는 네. 저는 이 AR이라는 것과 내비게이션을 듣자마자 5G로 비비겠구나. 거기다 5G 이렇게 솔솔솔솔 뿌려가지고 네, 5G 요리 해놓고 네. 5G를 뿌리겠구나. 네. 이 고명은 무조건 5G다 하는 네. 이미지를 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5G랑 연관이 있는 네. 서비스죠. 이 AR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면 사실 아마 청취하시는 분들,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딱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어떤 건지 좀 예시를 좀 들어주세요, 아망드 씨. 그러니까 AR 내비게이션이라고 한다면 네. 그 AR이 뭐죠? AR 그 VR 친구. VR 친구잖아요. 친구야? 친구 먹었어. 네. VR. 친구야, 친구. VR은 아시죠? 네, VR은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VR은 일실장 맨날 뭐저 VR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부릉부릉 아니야? 여자친구도 거기 있어요. 아 보면은 VR은 이제 완전한 네. 가상의 세계인 거고 네. AR은 증강현실.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내 현실을 더 강화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보는 것 외에 네네네. 이제 저거는 뭐 이런 쉽게 말해서 네. 베지터의 그 전투력 특정하는 거. 아, 그 내가 좀 비난했던 비유를 아이언맨으로 해주십시오. 아이언맨 자비스한테 내 앞에 있는 거 뭐 방향 알려줘. 네네네네. 그럼 자비스가 알겠습니다 하면서 알려주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내 현실에 더해주는 건데 그러면 내비게이션에 AR이 들어가면 뭐가 네. 좋겠냐? 네. 그런 경험 있어요? 운전을 하다가 네. 1차선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2차선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맞아요. 헷갈리는 거야. 특히 서울의 그 고속화도로를 네. 생각하면은 여기서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는 게 지금도 있고 쭉 바로 앞에 또 있어. 맞아요. 뭐 어디서 특히- 나가라는 거야? 특히 그 대교 지날 때 맞아요. 꼭 있잖아요. 환장합니다. 진짜. 이런 것처럼 몇 번째 차선은 타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를 현실 화면 위에다가 지금은 두 번째 차선을 타는 게 편하고 네. 저 앞에서 좌회전하는데 100m 앞에서 좌회전하세요 하는데 이 100m가 가늠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딱 그 지금 돌 때가 됐을 때 네. 카메라 화면 위에 지금 도세요라고 이제 그 화살표가 꺾이면서 너무 늦게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 돌아야 되는 곳에다가 표시를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카메라가. 정확히. 신기하다. 근데 이게 그 방금 긍정 씨 말씀하신 것처럼 네. 현실에 도입이 돼서 실사용이 되려면 어느 정도 그 신뢰가 좀 쌓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는 건지 선보였다는 거는 이제 공개를 했다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제가 알기로 네. 예전부터 있던 기술이에요. 아 원래 있던 것들이에요. 예전부터 있었는데 예전에는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아.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카카오 내비가 되기 네. 전이었을 것 같아요. 제 네. 기억에는. 네. 카카오 내비가 되기 전에 김기사였을 때. 김 맞아요, 선생님 맞아요. 때. 그 시절에 음. AR 내비게이션 기능이 잠깐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카카오 내비가 되면서 없어졌네. 근데 원래 안 썼으니까 상관없어. 네. 라고 했는데 이제 기사를 보니까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그게 약간 왜 뺐을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네. 방금 얘기한 대로 뭐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거 대비 이제 실제 퍼포먼스가 안 나오니까 뺐을 수도 있고 효용성이 뭐 별로 네. 없었죠. 그리고 근데- 그 내비게이션을 보는데 네네. 내비게이션을 봐야 되는데 네. 카메라를 켜놔야 돼. 아 그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계속 카메라 켜고 이렇게 달리는데 네. AR이 뜬다고 하지만 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또 내가 보는 시야 외에 또 시야 볼 것들이 또 생겼을 때 그렇죠. 그런 지도를 것들이, 봐야 되는데 문제가 근데 좀 그러니까 있을 근데 우리가 네. 우리는 세 명 다 이제 운전을 계속 해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도를 봐야 되는데 음.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이제 운전하시는 어. 분들에게는 내 화면 내가 그냥 저 앞에서 어디서 좌회전해야 되는지 알려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태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아직 바뀐다는 태어났을 거죠? 거야 이미. 태어났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 뭐 지금 벤츠 S 클래스 같은 네. 경우에 이제 이번 연도에 출시가 되는 벤츠 S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HUD 그 화면 그 유리 위에 뜨는 거 있죠. 네네네네. 유리 위에 뜨는 게 진짜 컴퓨터 모니터만 해요. 아 그래요. 정말 크고 음. 그 화면 위에 그 유리 위에 음. 어디서 좌회전해야 된다 이런 네. 것들을 유리 위에 표시를 해줘요. 음. 그러니까 야. 예전에 아이언맨 보면은 그 토니 스타크가 타고 다니는 차 네. 보면은 네네네. 유리에 정보가 쫙 나오잖아요. 네네. 그쵸.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거의 한 부분이겠네요. AR 그렇죠. 내비게이션. 그렇죠. 뭐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미 AR 내비게이션이 자동차 기본 기능 안에 들어 있어요. 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주차할 때 네. 아니 후방 카메라를 왜 봐? 어. 거울 보면 되잖아. 아 근데 누구는 이제는 네. 나 후방 카메라 없으면 주차 못해. 근데 있죠, 저는 있죠. 그렇죠. 주차 후방 카메라 없어도 주차 잘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뭐 주변 사람들 보면은 후방 카메라 없으면 주차 못하겠어. 아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능들이 음. 그렇게 서서히 될 거라는 거. 그러면 맞아요. AR 없으면 나 운전 못해. 네, 그럴 수 지도를 있죠. 어떻게 봐? 이걸 어떻게 봐? 네. 맞아. 좌회전 해주는 거 언제 좌회전 해주는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그렇게 알아? 얘기할 수 그런 분들이 있겠죠. 그럼 이제- 면허를 박탈. 그거용 면허를 만들어야죠. 아, 그러니까 네. AR 수준의 면허입니다, 이 사람은. 네. 보통 그 일종 보통이 아니라 일종 AR이라고 해갖고 따로 나오죠. AR 드라이버 따로 있고 지도 따로 있고 이렇게. M 드라이버 따로 있고 매뉴얼 드라이버 따로 네. 있고. 네. 꼰대들입니다. 꼰대들에 대합니다. 지들 면허 있다고. 에휴. 네, 아니요, 저도 갱신한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세금도 형 잘하네요. 최신 자동차 정보를 자동차 팟캐스트 따로 하고 계시는 거 아니시죠? 하고 싶습니다. 따라하고 진짜 하고 싶어요. 차가 발전으로 수요가 있는지 한번 댓글로 저희가. 차가 발전으로 하고 싶어요. 네. 네, 아망드 씨의 일탈이 멀지 않았다는 소식과 함께 내비게이션의 시장도 변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뭐 마지막으로 얘기해 드리자면 네. 이 내비게이션은 제가 아까 그 5G를 표에서 뿌렸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네. 일단 5G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먼저 서비스가 된다고 아니나 하니까 다를까. 네. 네. 굳이? 저는 아이폰을 쓰고 네. 있기 때문에 뭐 체험해 볼 일은 없겠네요. 근데 그 5G가 아니어도 네, 가능한 기술이죠.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러면 아직도 5G로 제한을 뒀다는 건 그냥 마케팅? 마케팅 요소일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모르죠. 사실은 그 빠른 지연 시간이 필요한 기술일 수도 있죠. 모르죠. 그 함부로 뒤 말하면 안 되죠. 백, 그거는. 네. 백단을 모르기 때문에 네네. 그건 함부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왜냐면 3G일 때도 구현을 했던 건데 굳이 아, 그리고 운전 한창 하다가 보면은 5G가 끊겨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 그러네. 네, LTE 상태여도 되기 때문에. 지방에 가면 AR 막 못 쓰고 그렇지. 갑자기. 여러분 LG 벨벳을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저 멀리 그 천조국에 대한 소식입니다. 네. 네. 미국에서 그 반독점 관련돼서 청문회를 하면서 이제 IT 기업들을 하나씩 소환하고 있다. 소환했다인가요? 했죠. 네, 소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좀 자세한 소식 얘기를 해주십시오. 일단 이름에서 알다시피 네. 반독점 청문회. 얘네 독점 아니냐? 네네네. 그래갖고 청문회를 연 거죠. 네. 그리고 모인 사람이 음. 스타야, 스타. 아, 뭐 오스카 시상식 같은 느낌이네요. 약간 뭐 IT 그렇게 볼 업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청문회장에서 시상식을 그렇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용 4명이 나온 거야. 그리고 청문회를 하는 거죠. 이재용이- 아, 그 급이야, 이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그 이상 그 이상. 그래서 근데 불려오신 분들이 네네. 팀쿡, 애플의 팀쿡, 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네. 구글의 순다 피차이, 네. 그리고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네. 이렇게 네 분. 뭐 자가발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어디서 그 유튜브 검색해서라도 한 번씩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얼굴들이겠네. 이 기회 비용을 따지면 이 4명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렇게 장시간을 보냈다. 그럼 어마어마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분들이 그 자리에서 숨을 쉬고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돈이 계속 생기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거기서 비닐봉지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청문회 공입합니다 하면 팔리는.
당근마켓에 올려보고 싶네요. 그렇죠. 어쨌든 근데 네. 이 청문회 주제가 뭐 뭐였다는 것도 이슈겠지만 그게 반독점에 대한 청문회라는 게 좀 이슈일 것 같아요. 네. 반독점 이게 또 뭐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 뭐 유럽에서도 이걸로 징계받기도 하고 맞아요.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거 관련돼서도 얘기가 몇 번 나왔었는데 네. 이걸 이제 미국에서 직접 청문회를 했다는 게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독점이냐라고 하면 네. 이 기업들이 전부 다 모든 산업 분야에 발을 뻗치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과징금을 크게 물거나 네네. 너네 회사 쪼개 음. 하면 아마존이 뭐 여러 개로 쪼갠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네. 네, 이분들은 입을 모아서 저희는 독점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당연히 그렇게 하고 가야겠죠. 근데 이게 사실 IT가 그 네.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검색 사이트였어. 음. 검색 사이트였는데 갑자기 야 우리 자율주행도 할 거야, 택시도 할 거야, 네. 뭐 우주선도 쏠 거야, 뭐 이러면서 점점 그 새를 부풀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쵸. 뭐 우리 이제 그 오픈마켓도 할 거야, 마켓 스토어도 열 거야, 네. 점점 커지는 거예요. 책도 팔 거고. 그러니까 그치.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게 네, 모든 산업 기반이 IT로 이전해 가면서 이 회사가 잘할 수 있는 기술을 잘해야 되는 건데 네. 진짜로 구글은 그걸 잘해요. 잘하지. IT로 그걸 너무 잘 풀어내. 그렇지. 그러니까 독점인데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망도 말씀대로라면은 그 사람들이 독점이 되는 것들은 그 회사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오는 것뿐이다. 그렇죠. 이렇게 4차 볼 산업혁명이라는 게 보통 그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혁명이다. 뭐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네, 당연히 IT 산업 기반을 잘 닦아 놓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은 독점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너네는 경쟁이 없지 않냐. 이렇게 되면 새로운 그 산업 분야나 이런 데 다 들어갔을 때 다른 회사들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제재해야겠다. 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맞는 말이거든요. 네네네. 국가에서 원래 그렇게 해야 돼. 독점을 네네. 못하게. 네. 근데 이분들은 저희는 독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돼요. 네. 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 이 네 분이 이제 네. 뭐 모두 발언을 막 하면서 네. 무슨 말을 했냐. 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먼저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은 가격을 낮추고 물건에 네. 배송 시간을 단축하고 이 우선주의를 통해서 미국인의 삶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일자리 창출 제가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네. 저희 좋은 기업이에요. 아니, 독점했는지 안 독점했는지에 대한 얘기 아니고 우리 착한 사람들. 약간 그런 식으로 말을 했고요. 네. 그리고 애플의 팀 쿡 씨는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 뭐 LG, LG, 네, LG. 이런 데를 보면 네. 저희 독점 아닙니다. 다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무슨 네. 소리세요? 네네네. 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미국에서 일자리 얼마나 뽑았는지 아십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나는 국가를 위해 이 기업을 좀 헌신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네. 왜 날 이 바쁜 사람을 불러갖고 이 자리에 두들겨 패냐. 서운해. 네. 네, 그거죠. 그리고 애플은 또 그것도 있었어요. 앱스토어에서 수수료 받는 거. 수수료를 한때는 한 40%까지 올리겠다 뭐 이런 네네네네. 얘기도 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한 해명도 조금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페이스북은 자기는 미국에서 독점한 그런 게 아니라요. 저희는 국제 시장에서 노는 사람이에요. 나는 국제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말이야. 나를 잡으면 어떡하려고 이 사람들이. 지금 오마국 시대인가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저희 각색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 내가 미국 의회 올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유엔 할 때 부르십시오. 그렇죠. 약간 그런 거야.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희도 국제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미국 내에 독점을 가지고 저희한테 뭐라 그럽니까? 응? 알파고로 한 대 맞고 싶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네. 그래서 구글, 뭐 페이스북, 애플 전부 다 우리가 미국의 일자리를 얼마나 고용했냐 이걸 되게 강조를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어렵다. 네. 아직 청문회이기 때문에 뭔가 결과가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렇죠. 이분들의 발언만 봤을 때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빠져나가기가. 명확한 어떤 근거,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반독점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수치나 정량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고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우리가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걸 어필하는 정도밖에 안 됐던 자리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실질적으로 독점이라서 수치를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의회에서도 니네 이렇게 독점했잖아라고 말하기가 되게 애매하죠. 껄끄럽고 그쵸. 애매한 네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못하기 때문에 방어를 쓸데없는 데서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애국심. 이래 버리니까 이제 대화 자체가 서로 딴 데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네. 그런 모양새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 기업들이 일단 지금 뭐 분위기상으로만 보면 네. 일단 뭐 벌금은 조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쵸. 뭐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는 네.
뭐 회사 쪽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는 안 가고 벌금이 조금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벌금이 네. 뭐 천문학적인 숫자겠죠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네. 앞으로 나아가서는 이 반독점에 대한 개념을 조금 다시 정립할 그러니까요. 독점에 대한 개념을 약간 다시 정립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IT 기업은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는 회사가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글이 갑자기 우리는 우리의 검색 기술을 이용해서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닭볶음탕을 검색했어요. 네. 닭볶음탕을 검색을 했기 때문에 곧 닭볶음탕을 먹을 걸 알고 미리 요리를 시작해 놓는 서비스를 시작해 놓겠습니다. 획기적이야. 내가 닭볶음탕 먹고 싶다는 생각만 했는데 네. 이미 배달하자마자 1분 만에 와. 혁신적이잖아요. 그렇죠. 독점입니까? 그 독점이에요. 그 요식업에 진출한 거지. 독점이에요. 이제. 네.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 너무 편리한 거야. 그렇지. 세상이 발전했어. 레볼루셔너리 서비스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처벌하겠냐 이거죠. 네. 똑같은 거를 만들고 싶으면 만들어도 되는데 네. 니들이 못 만드는 것뿐이잖아. 그죠.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주장을 한 거죠. 네. 딱 그렇게. 네. 되게 재밌는 거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너무 거죠. 네. 바보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애플이 이런 말 했어요. 앱스토어에서 애플 것만 밀어주고 네. 응? 애플만 밀어가지고 너네만 잘 되는 거 아니냐 네. 이거 독점 아니냐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경쟁자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모든 앱을 수용하고 싶다. 네. 500개 앱으로 시작한 앱스토어에 지금 170만 개 앱이 있고 그 중에 60개만 저희가 만들었어요. 이건 약간 자랑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할 말 없게 만들어 버리네. 그러니까 근데 자기네 거는 60개밖에 없어요. 170만 개 중에 이게 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게 과연 저희는 이렇게 소수의 앱만 만들었기 때문에 독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논리적 근거가 있는 그러니까 건지. 경쟁할 게 지금 우리 판때기라는 걸 잠깐 빼고 그 판때기 안에 경쟁할 게 이렇게 많다. 뭐 이 그러니까 정도로 그걸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떠나서 네. 이거는 사실 이 청문회에서 정확히 찝은 거는 사실 그거예요. 페이스북 너네 인스타그램 인수했으면 안 됐어 이건데 인스타그램 했으면 안 됐었는데 사실 그 얘기는 사실 저는 되게 공감을 했던 얘기거든요. 네. 이 SNS 판을 지금 페이스북이 다 먹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외에 이제 인스타그램을 짓밟고 올라오려고 하는 게 틱톡인데 네네네. 틱톡도 MS가 먹으려고 하다가 트럼프가 지금 먹지 마라. 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그 얘기는 또 듣고 보니 맞네? 네. 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러니까 왜 모았는지는 알겠는데 어. 조금 더 이렇게 좀 논리적 근거가 이제 뒷받침이 돼가지고 한 번에 명확한 방향을 바라보는 회의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네. 건 아니었다. 그렇죠. 뭐 그런 건 아니네요. 그런데 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사야 되는데 왜 마이크로소프트랑 그러게요. 나도 수의 교육했습니까? 지금 계속 머릿속에 그 청문회가 계속 맹돌아서 왜 MS랑 수의 계약했습니까? 이건 얘기는 안 나왔네요. 그렇죠. 네. 그게 사실 나올 법하거든요. 아 근데 MS가 안 나왔으니까 네, 청문회. 그러니까 MS가 안 나왔으니까 왜 윈도우를 계속 혼자만 팔고 있냐 뭐 이런 얘기를 안 나와서 다행이네요. 네. 아무튼 좀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 보면 해프닝일 수도 있고 네. 한편으로 보면은 좀 미래 사회에 대한 좀 있을 만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저는 이 같습니다. 청문회를 기점으로 약간 그 독점에 대한 정립을 다시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좀 있지 네. 않을까? 근데 이 청문회가 계속 열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처음이 끝난 게 아니고. 아니고 이제 이런 유사한 류의 앞으로 같은 주제를 계속 논하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겁니다. 되게 자주 나왔고 네. 제프 베조스만 이번에 처음 나왔을 거예요. 아마. 아 그래요? 첫 등장이에요? 데뷔네요? 첫 등장했기 때문에 또 제가 미국을 위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전 제품에서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마존이 독점을 한다 아마존. 이거죠. 아마존이 무슨 우리 독점을 하고 하니까 있어? 우리 아니, 하니까 구글, 애플 뭐 다 알겠어요. 왜냐면 네. 뭐 애플 갑자기 애플 TV 사업하고 뭐 네. 다 알겠어. 네. 아, 야, 아마존도 하긴 하는구나. 그러면 저기 일론이 형은 왜 안 나왔지? 일론이 형은 부르면 뻘소리하고 미친 소리 할 거 뻔하니까 무서워갖고 못 부른 거 아니에요. 트위터로 라이브 할지도 네. 몰라요. 틀고서 들어올 것 같으니까 약간. 미국 의회를 화성으로 보내겠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할 수 다 있으니까. 쏘아서 날려버리겠다 이런 얘기 할까봐. 알겠습니다. 뭐 재밌네요. 네. 재밌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한 대로 진짜 마소는 왜 안 나왔고 뭐 생각해보면 사실 여기저기 이제 생각들이 드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립이 아망도 말처럼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좀 잡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재밌는 소식이었고요.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애정하던 이 서울에서 자리 잡아가면서 혼자 살이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애정하던 서비스가 이제 저물어 간다는 소식입니다. 그 금융사의 금융주소 한 번의 서비스 네. 이게 없어진다는 건데 그렇죠.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일단 뭐 이사를 갔다. 네. 라고 하면 계속 주소 바꿔야 되고 맞아요. 안 바꾸면 카드가 절로 갈 수 있고 네, 청구서, 통지서 다 네. 다른 데로 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한 큐에 바꿔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죠. 네. 금융주소 한 번에. 이름 참 이상해요. 네네네. 네. 어쨌든 어쨌든 직관적인데 왜? 이름을 누가 그렇게 지어? 어쨌든 그 서비스가 네. 종료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일일이 바꿔야 된다. 이게 근데 그 굉장히 잘 하고 많이들 쓰던 서비스였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딱
중단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그 데이터 3법이라고 해가지고 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네. 이렇게 세 개가 개정안이 나와서 발의가 됩니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네. 정부에서 네. 주소 변경의 네. 통보 대행이라는 항목이 네네. 이제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 그걸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너네 이제 그거 하면 안 돼. 음. 이렇게 나온 거야 법이. 명확하게 사실은 이 서비스에 꼭 필요한 그 핵심 기능을 이제 할 수가 없게 된 거네요. 그쵸. 네. 왜냐하면 정부가 이걸 왜 해? 민간에서 이미 할 수 있는데? 라고 해서 앞으로 민간에서 이 서비스가 나올 거고요. 그래요? 이제 금융주소 한 번에 뭐 이런 이름은 아니겠지만 네네네. 뭐 예를 들면 뭐 토스, 뱅크샐러드 뭐 이런 금융 관련 앱들이 네네네네. 직접 여러분의 주소를 한 번에 바꾸는 기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이제 그걸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는 그냥 그럼 더 잘하는 곳들에서 할 거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서비스하지 않겠어. 근데 그런 의도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러면 이제 이 서비스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게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게 맞겠어요. 기대를 하는데 음. 아마 돈을 받지 않을까. 수수료를. 네, 뭐 토스 충격적이네요. 프라임을 가입하셔야만 네. 저희가 주소를 한꺼번에 바꿔드려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아망대 씨 이거 써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이름도 처음 들어봐요. 저는 그래요? 약간 미스다 찬니 그런 이름이 같은 언제적 사람이야. 그런 이름이라서 네. 이게 이름 참 한국적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 서비스가 있다는 것도 잘 몰랐고 이사를 서울에서 그래도 몇 번을 했는데 네. 한 번도 모르고 일일이 수정을 하고 다녔다는 게 한심했네요. 제가 한 6년, 7년 된 것 같은데 네. 한 세 번째 이사할 때부터는 이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2년에 한 번씩 거의 이사를 계속 다녔으니까. 그쵸. 2년에 한 번씩 이걸 다 바꿔야 되는데 문제는 다 바꾸다가 항상 놓치면 언젠가 뭐에 대한 뭐 통지서나 이런 것들이 걸로 가 있어 이미. 그래갖고 반송되면 다행인데 이미 거기서 뭐 누가 버렸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도 꽤 있어가지고 찾다가 이게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잘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불편하긴 해요. 막 공인인증서도 깔았어야 됐고 막 요즘은 어떤지 모르는데 예전엔 그랬어가지고 그랬는데 뭐 이번에 이제 없어지고 더 좋은 게 나올 거라고 하면 유료가 되기 전에 저는 이사를 한번 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게 네. 그러니까 3일 음.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네. 이 3일이 아마 저희가 업로드 날짜죠. 네. 네. 그날 종료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 들었으면 이제 끝났네요. 이미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별로 의미 없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요즘은 이런 우편물들을 실제로 우편으로 받는 경우보다는 네. 이메일로 받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긴 하죠. 그런 것들 때문에 뭐 물론 실문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카드사에서 보낼 때 전화하고 네. 네. 그러니까 크게 뭐 없어져서 망했다 이런 그쵸? 느낌은 그런 없어요. 건 없어요. 근데 아망도 말씀처럼 저는 딱 그 부분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의도적으로 이제 수령하는 거 다 이메일로 바꿔놨거든. 네. 근데 꼭 예상치 못한 문서 하나가 걸로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치는 거를 좀 방지해주는 도구였었는데 아무튼 뭐 더 좋은 서비스로 돌아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더불어서 지금 긍정 씨가 얘기해준 데이터 3법 개정안 이게 바뀌었으니까 네. 혹시 관련된 사업이나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한 번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걸로 뭐 더 좋은 서비스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있었던 소식 중에 제일 좀 크고 관심 가는 소식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그 카카오가 이 비즈보드라는 거를 이제 카톡 안에다가 넣으면서 네. 그 저희가 이발소에서 한동안 또 이 갑론을박을 펼쳤던 네. 소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를 그때 당시에 이제 베타 테스트를 시작할 때 뭐 일부는 볼 수 있었고 일부는 못 보는 서비스였는데 어느샌가 그냥 저희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좀 잡았죠. 이 비즈보드가. 그게 이제 좀 확대를 하겠다. 뭐 이런 소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은 적응의 동물 아닙니까? 네. 여러분이 광고 보는데 적응을 네. 했다면 네. 또 거기에 안주하면 안 돼요. 광고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죠. 이 광고 좋아하는구나. 너 좋아하는구나 광고를. 싫다고 안 하네. 싫다고 사실 목 놓아서 소리 높여 말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아직 그 확대되기 전에 이 비즈보드, 네네네. 그러니까 카카오톡 안에 있는 비즈보드도 음. 그렇게까지 불편할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진짜 짜증나도록 불편해요. 네, 어떤 면이 왜냐하면 맨 위에 있는 카톡을 눌러요. 네. 그리고 뒤로 가요. 음. 없던 광고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음. 그러더니 그걸 누르게 돼요. 아 맞아. 너무 짜증나. 그 의도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카카오톡이 무거워지면서 네. 살짝 그 광고 등장하는 타이밍이 늦어요. 1초 정도가 늦어. 그리고 뭐 카톡 내용을 보는 건지 뭐 어쩌는 걸 모르겠지만 내가 분명히 조금 전에 했던 얘기들에 대한 광고가 나와요. 아닐 거라고 믿어야죠. 우연의 일치겠죠. 네. 일단 이 비즈보드. 근데 이 비즈보드가 사실 지난해 하루 평균 매출이
하루 평균 매출이 네. 5억 원이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하네요. 5억을 그쵸. 넘겼다고. 버릴 수가 없는 시장이 된 이 거죠. 정도가 이제. 되면은 사실 어마무시한 거잖아요. 네. 하루 평균이니까 대충 한 달에 한 150억 나왔겠지. 그렇겠죠. 그러니까 평균 5억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월 150억이면 네. 버릴 수 없는 건데 그렇지. 그것 때문에 늘리면서 이제 이 이름이 카카오톡 비즈보드예요. 음. 근데 카카오를 벗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름이 카카오 비즈보드로 어. 바뀌고 네네네. 모바일 다음 그리고 웹툰 뭐 네. 이런데 이제 군데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 안에서 네. 일단 뭐 한번 넣어보자 싶은 데들은 이제 다 넣어보겠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비즈보드를 처음 도입을 할 때 아망드가 그런 거 했었어요. 막 제발 부탁이니까 월 결제로 해고 프리미엄으로 해서 이거 다 없어지는 카카오톡이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하는 그 모양으로 새로 봐서는 절대 그런 건 못 나오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보면은. 제가 한 달에 카카오톡에 10만 원씩 결제하지 않는 이상 네네네. 이 수익률을 넘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수지가 안 맞는 수지가 거지. 안 맞기 때문에 광고는 계속될 거고 그런 프로그램은 절대 나오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또 문득 생각나는 게 네이버가 또 이번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을 냈어요. 네. 근데 이것처럼 카카오 플러스 멤버라고 해가지고 이거 하면은 이제 모든 카카오 전반에 있는 광고가 다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49,900원 이렇게 받으면은 49,900원이요? 리니지 정액제 요금 같은 정도로 느낌을 측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뭔가 이제 발전할 가능성은 아마도 말씀처럼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이걸로 큰 수익성이 났기 때문에. 묶을 수는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근데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을 안 한다고 네이버 그 화면에 크게 있는 광고가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수익을 위해서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모든 이모티콘 아니면 우리가 선정한 10개 이모티콘을 네네네. 4,900원에 무제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나올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광고를 없애는 거는 절대 포기 못 하죠. 포기하기에는 이제 너무너무 큰 시장이 돼버렸다. 이건 그쵸. 못 참지. 이건 못 참지 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근데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뭐예요? 어떤 면이? 광고 너무 많아. 음. 그러니까 뭐 다음 웹툰이라든지 네네네. 다음 웹툰이 최근에 공모전을 했을 거예요. 네. 5분인가 수상을 했는데 네네네. 그분이 이제 네이버 웹툰에도 같이 공모를 했는데 된 거야. 그래요. 그래서 5명이 다 네이버로 갔어요. 네이버를 선택했구나. 그래서 다음에서 앞으로 이 웹툰이 연재됩니다 했다가 죄송합니다 취소됐습니다. 정말요? 이런 적이 있어요. 그만큼 카운트 소식인데. 다음 웹툰이 네이버한테 약간 밀리는 게 아닌가 그렇지. 싶은데 아 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이버는 네이버 웹툰이 아예 분사를 했을 정도로 이미 그렇죠. 너무 커요. 환경이 크니까. 그리고 지원도 빵빵하고 물론 다음이 적다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다음과 네이버 웹툰에 저는 웹툰 잘 안 보지만 네네. 그 웹툰의 그 분위기가 서로 좀 성향이 달라요. 좀 달라요. 네. 그래서 네. 저도 나라고 생각해도 네이버 웹툰 좀 많이 본다. 왜냐면 옴니버스식 이런 것들이 많아서 가볍게 보고 즐기기에는 네이버 웹툰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런 해프닝이 있다는 것 자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음이 했어요? 네. 다음에 검색어 순위가 나와요?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였던 것처럼 크게 영향력을 가져가려면 다음은 지금 뭐 이런 것들보다도 광고를 좀 더 붙인다기보다는 네. 이 자기네들 사이트에 이렇게 유입되는. 유입되게 하는 그거에 대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되지 않나. 그러면 다음으로 들어가면 광고가 안 뜨게 합시다. 좋다. 다음에서 카카오를 접속을 하면 네네네. 광고가 안 뜨는. 다음 우회해 갖고 들어가면. 그치. 그 어찌됐건 아왕도 말씀처럼 그 시장 장악력을 늘려가는 게 네. 물론 이 수익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 부분이 더 급선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카카오는 잘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카카오가 잘하고 있으니까 네. 카카오의 비즈보드를 갖고 오겠다 이건 알겠는데 네. 그걸 다음에 넣는다. 그러니까 다음은 지금 이렇게 다음 잘해 왜 그래? 잘하고 있지만 더 큰 사이트가 되기 위해서는 네. 지금 이러고 있을 예, 때가 예, 아니다. 변모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네. 네. 아무튼 이 카카오톡의 비즈보드 이제는 카카오 비즈보드가 되는 거겠죠. 그쵸.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네이버 웹툰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은 네이버 웹툰과 다음 웹툰을 비교해 봤을 때 다음 웹툰이 광고가 없고 워낙에 깨끗하긴 했었어.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좀 없었지.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익 모델로 가져간다는 게 뭐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당연히 기업은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불편한 점들 여기 밑에 댓글에다가 열심히 달아주시면 저희가 카카오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고객센터에 저희가 대신 고객센터에다가 저희가 써드리겠습니다. 전화 한번 네. 메일에다가 적어가지고 아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욕하지 특히 마세요. 저희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일반 사용자랑 똑같거든요. 조수영 형님 전화 주십시오. 네, 아무튼 저희 한 주간의 소식들 이렇게 좀 많이 다뤄봤고요. 네. 다음 주에도 또 재밌는 소식들을 가지고 떠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긍정 씨 준비된 멘트 한번 해주십시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이발소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유튜브 팟빵 파티에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유튜브가 또 열심히 성장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얘기 나눠주시면 저희 즐거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